자, 8페이지. 자, 8페이지. 취득세는 연부란 용어를 쓰네요. 연부. 연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거죠? 자, 왼쪽에 8페이지. 자, 연부 나왔다. 이거 어떤 연이다? 사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네요. 2번에 단 취득가액 얼마 50만 원 이하는 제외 면세점이죠. 그래서 이 연부에서 50만 원 여부는 총액을 갖고 따져요. 면세점 50만 원 이하는 과세 안 하고. 그리고 까만 동그라미는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등록일이고. 쭉 읽어보세요. 자,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4번이에요. 시효취득. 자, 4번 시효취득이에요. 자, 시효취득은 취득세는 행위세예요. 취득이란 법률 행위가 일어나면 취득으로 봅니다. 그럼 20년이 되는 날 뭐다? 완성일입니다. 그 다음 양도세를 째려봐야 돼요. 4번에 양도세를 째려보면 뭐다? 양도세는 과거로 돌아가죠. 취득일이 과거로 돌아가서 취득가액을 낮춰서 세금 왕창 걷습니다. 양도세랑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양도세는 뭐다? 점유 개시일.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말아라. 비교가 돼야 돼요. 점유하면 과거로 돌아간다. 점유 개시일. 자, 그 다음 다시 취득세로 돌아와요. 증여. 증여는 뭐다? 계약일. 왜 계약일이에요? 60일 이내에 빨리 거두려고. 증여는 계약일이에요. 취득세는. 자, 양도세로 가자고요. 까만 거. 정신 차려야 돼요. 까만 거 증여. 자, 증여는 양도세는 뭐다? 증여 받은 날. 계약일은 취득세 지문이에요. 왜 양도세는 받은 날이에요? 우리가 양도일은 돈 받은 날이죠. 돈 되는 날은 받은 날이다. 그러나 취득세는 행위세이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빨리 거두려고 60일입니다. 상속은 똑같고. 상속은 똑같아요. 자, 취득세 중빠른 날. 중빠른 날이야 다. 쭉 내려와서 8번. 쭉 내려와서 8번이죠. 그죠? 자, 정비법. 정비법에서 조합이 토지를 취득했네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정비법은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그럼 정비법은 공법용어가 뭐다? 반드시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다음날. 세법은 다음날을 빼고 출제하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그럼 다 끝났네. 오른쪽. 오른쪽 가죠. 6번. 양도세 환지받은 토지를 팔았다. 권리면적만큼 받았죠? 환지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과거로 들어간다. 전자가. 그러나 증가감소는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네요. 증가감소는 다음 날이고 그 다음 무효도 과거로 돌아가죠. 소송 좋아하지 말아라. 팔아먹을 때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 다음 경매는 경매대금 완납일. 그 다음 어음은 언제 돈 되는 날이다. 결제일. 그 다음 10번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 확정되지 않았다. 이거 뭔 뜻이에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잔금이 끝났네요. 잔금이 완납됐어요. 근데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서 이 아파트가 뭐가 된 거예요? 미완성. 그리고 나중에 팔아먹을 때 취득일은 이 날이 아니라 이 날, 즉 완성된 날.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얘기하네요.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잔금 완납이라면 안 돼요. 나중에 팔아먹을 때. 10번. 자, 그 다음 11번. 어떤 용어가 나왔다? 토지거래 허가. 이거는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양도일. 돈 되는 날. 언제? 대금 청산일. 절대 허가일을 쓰면 안 돼요. 허가일은 어디서 쓰는 지문이다? 신고 기한 따질 때. 이거는 돈 되는 날. 대금 청산일. 자, 12번. 취득시기 의제는 왜 만들었어요? 옛날 거를 지금 팔면은 취득가액이 너무 낮아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양도세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서 취득시기 의제가 있다. 몇 호자산? 1호자산.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기타 자산까지. 그래서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일명 뭐다? 8485. 우리 지난번에 양도세 문제 좀 풀었죠? 그저 설명하면서. 84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84로 시작하나요? 기준시가 고시가 대부분 84년도에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항상 취득일이 84년 12월 31일 전이라면 취득일은 85년 1월 1일로 바꾼다고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좀 높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번만 잘 알면 돼요. 유상.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죠. 자, 11번을 먼저 합니다. 11번을 먼저 하자고요. 금방 했잖아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 비교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밑에 먼저. 자, 상속은 똑같죠? 상속개시일. 양도세도 상속개시일. 그러나 시험은 뭐가 나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적용의 보유기간. 상속은 상속개시일. 그러나 일반적인 상속이 아니라 가업상속은 보유기간을 늘려줘야죠. 좋은 일 하는 거니까 피가 붙어야 돼. 그냥 상속은 상속개시일이에요. 뭐를 물어볼 때 장특공제. 가업상속은 피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오전에 했죠. 세율은 무조건 뭐가 붙어야 돼? 피. 보유기간을 늘려준다는 뜻은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뜻이에요. 덜 걷겠다 이거지. 그래서 세율, 상속은 무조건 피가 붙어야 돼. 자, 그 다음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9페이지 아래 하고 있어요. 9페이지 아래. 자, 증여. 증여는 취득세는 언제다? 계약일. 왜 취득세는 계약일이에요? 행위세니까 계약서를 쓴 순간 취득일이 돼서 60일 내에 걷는 거예요. 증여받은 날 하면 내년에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취득세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양도세는 받아야 돼요.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날이라고요. 일반적인 증여. 근데 출제되는 거는 밑에예요. 제일 아래. 배우자 또는 직계 전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팔았다. 나왔다.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2월과세. 항상 2월과세 보유기간을 따질 때는 누구?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월과세든 부당이익예산 부인이든 우회양도라 그러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증여받은 날. 뭐 물어볼 때 오른쪽. 장기와 세율. 보유기간을 시작할 때는 증여한 배우자. 증여한 배우자. 증여받은 하면 안 돼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따집니다. 이거 2월과세 증여자 기준. 안 까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9페이지 제일 아래 하고 있쇼. 참 공부하기 힘드네요. 그죠? 빨리 올해 열심히 해서 따고 학원 떠나세요. 경제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아들 여친 와이프가 공인중개사잖아. 지금 경력 한 8년째 돼서 처음 들어가서는 50만 원도 못 벌었대. 능력제니까. 그 고비를 넘겨. 그러니까 지금은 고소득자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완전 고소 그 바닥에 귀신이 다 돼버렸어. 얼마나 짠돌인지. 에어컨도 없어. 저는 이번에 에어컨 사서 그저께 왔어요. 그 집은 더한 집이야. 우리 아들이 그래. 그 집은 에어컨도 없어요. 얼마나 여자분이 어렵게 살았으면. 그게 어렵게 살았는가 보다는 생활하예요. 자, 9페이지.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 여친 닮아갖고 집을 산다는 거야. 3년 후에. 돈 모아서 집을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얘기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러. 아빠 좀 보자. 왜? 우리 집 총 재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냐. 담배, 우리 아들은 담배 피워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1층에서 피우는데, 근데 왜 물어보냐? 저도 알아야 되겠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3년 후에 장가 가는데 지금 100만 원씩 보태주고 있어요. 집에. 지 엄마 앞에 줘. 저는 몰라요. 어디서 쓰는지는. 나 잘 모르겠는데 엄마 앞에 물어봐라. 그러니까 올라갔지. 엄마 앞에 물어보니까 미적미적 거리는 거야. 미적미적 거려. 근데 애가 밀어붙이는 거야. 왜 얘기 안 해주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밑에 동생이 있잖아.
동생이 지금 소방공무원 공부하잖아. 가방 들고 나가. 가방 들고 1시간 후에 1시간 지나서 독서실로 가는 거야. 아파트 단지 안에 독서실 바로 앞에 놔두고. 그러니까 그 밖에서 그 동생들 친구를 만난 거야. 그래서 자기 동생에 대해서 알아본 거야. 2시간 공부하고 10시간 노는 거야. 그래서 와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한 달에 얼마 쓰냐. 나 앞에 물어봐. 내가 어떻게 하냐. 나도 2만 원씩 다 쓴다 그랬어. 그러니까 애가 있잖아요. 또 올라간 거야. 내가 이제 뛰어놔야 될 거 아니야. 싸움 붙을 것 같아 엄마랑. 그래서 내가 또 데리고 내려왔어. 야, 너 좀 가만 좀 있으면 안 되겠냐. 아니, 이건 밝혀야 되겠는데. 이 집안이 망하겠대. 자기 동생 때문에 얼마 쓰는지 알아야 되겠대. 또 올라갔어. 또 미적미적거려. 나 속으로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 나도 물어봤어. 얼마 써 하니까 얘기를 안 해. 2번 얘기했다간 싸움 붙겠어. 아, 나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막 따지니까. 근데 아새끼가 따지니까 핸드폰을 딱 여는 거야. 같은 카드를 쓰나 봐요. 쓴 게 딱 뜨잖아요. 쭉 적어 이제. 8월 달도 안 갔잖아. 얼마 썼어? 그럼 7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래. 쭉 계산해 갖고 딱 이렇게 쳐요. 그거 다 밝혀졌어. 내가 봐도 집안 망하게 생겼어. 너무나 고소하더라고. 내가 얘기할 때는 들은 척만 척하더니 아들이 밀어붙이니까요 깨갱하더라고요. 인간 차별보다도 사람 차별이 무서운 게 나 거기서 알았어. 자, 들어갑시다. 9페이지. 소화됐어요? 10페이지. 그러니까 애들을 잘 보여야 돼요. 자, 꼭대기.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구분해야죠. 자, 첫 번째 매매. 현금 받으니까 양도. 그럼 매도자는 양도세, 매수자는 받았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쌍방 모두 양도, 취득이 발생되네요.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 이전받는 거는 취득. 이렇게. 자, 그 다음 현물 출자는 왜 양도예요? 주식을 받으니까.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주식을 받으니까 양도. 개인은 양도. 법인 명의로 등기쳐야죠. 법인은 취득세. 단 까만 거,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는 거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죠. X, 양도가 아니에요. 2인 이상 공동사업자에 출자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대물변제는 물건 대신에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빚 갚는 거죠. 대물변제는 법은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부동산을 팔고 빚 갚고, 부동산을 팔고 세금 내고,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주고, 부동산을 팔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혼 유자료는 딱 동그라미 하고, 유자료는 대물변제예요.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 이거지. 그럼 위자료와 반대되는 게 뭐다? 오른쪽 두 번째 줄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위자료는 양도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원인이 위자료로 가면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요. 왜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졌다. 그래서 이번에 제 아파트 한 거는 4명이로 했어요. 난 걱정 없어요. 그냥 뭐 쓰든 말든 나는 그 아파트는 내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아. 아직까지 요구를 안 해. 좀 있으면 공동명의 하자. 분명히 태클이 걸어올 거야. 지금은 정신이 없어. 막 큰 애들 달려들지, 작은 애들 나가서 이틀 만에 돌아오지. 안정되면 이제 분명히 요구해요. 자, 왼쪽으로 갑니다. 5번 부담부 증여 꽉 잡았잖아요. 이거 가장 잘하는 거, 이거 무조건 출제예요. 10억짜리 증여하는데 뭐를 끼고? 대출을 끼고. 채무를 끼고 2억을 끼었다. 그럼 증여는 얼마예요? 8억. 그래서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리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니까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딱. 그러나 이거 누구랑 일어나? 가족 간에,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에 일어날 때는 양도로 안 봐요. 2억도 증여자가 갚아준다고요. 그래서 전체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입증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된다. 그래서 양도세는 추정이란 용어를 써요. 이 뜻은 뭐다? 증명하면
증명하는 부분은 뭘로 바뀐다? 양도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5번. 자, 채무는 양도. 그리고 증여자는 양도세, 수중자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세. 그 다음 두 번째 나왔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한. 위에는 아닌 자예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증여 추정. 자, 이해가 수중자죠. 수중자잖아요. 그럼 수중자는 10억에 대해서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취득세. 10억 등기치잖아요. 10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돼요. 양도세는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지금 맨 오전에 취득세 배웠죠. 거의 까먹을 순간이 왔잖아요, 지금. 그럼 10억에 대해서 취득세 물어야죠? 그럼 이거 부담부 증여잖아. 부담부 증여예요. 그럼 부담부 증여다. 채무는 갚아야죠? 2억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나간 거니까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 그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죠? 공짜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딱 확정이 됩니다. 취득세는. 채무는 갚을 거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8억은 증여죠? 단 가족 간에 일어났을 때요. 부담부 증여. 가족 간에 일어났을 때는 채무도 뒤에서 갚아주죠? 원칙이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얼마? 10억. 본다. 10억 등기쳐야 되니까. 그래 증여로 본다라는 얘기는 입증하면 뭘로 간다는 거야? 유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채무는 갚을 거니까 유상,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 가족 간에는 증여 추정이 아니에요. 증여로 본다. 확정 해놓고 증명하면 유상으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딱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수용. 자, 수용은 왜 양도입니까? 보상급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그리고 그냥 공경매는 매매의 일종으로 양도죠. 공경매로 이전시키면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 까만 거, 자기 소유부동산을 자기가 경락받은 거는 자기가 또는 자기가 똑같은 지문이 뭐다? 본인이. 이거는 물상담으로서 소유권 환원이에요. 그냥 공경매는 양도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무상. 자, 무상은 증여네. 사망에서 넘어가면 상속이고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 까만 거 그냥 교환은 양도죠. 지적경계 변경.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지적을 바로잡는 거다.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죠. 밑줄 그은 거. 얼마까지? 20%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양도로 안 봐요. 20%를 넘어가면 너무 차이 나므로 양도로 봅니다. 포인트가 20%. 자, 그다음 까만 거. 양도 담보가 뭐예요? 돈 빌려오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네요. 그래서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 양도라 그랬어요? 채무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가등기 상태에서 무슨 등기로 바뀝니까? 본등기. 그럼 팔아먹은 걸로 봐요. 담보는 담보 가등기 상태예요. 채무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채권자는 뺏어간 후 본등기를 실행해버리죠. 자, 그 다음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권리면적만큼 받았을 때는 환지와 보리지는 양도가 아니다. 지목과 지번이 바뀌네. 어떨 때 양도다? 매각시. 돈 받으니까. 그 다음 환지받는 과정에서 감환지는 청산금을 수령하겠죠. 감환지는 양도로 본다. 그럼 증환지는 뭘로 볼까요? 취득으로 보네요. 자, 다음 공유물의 단순 재분할은 합병. 이거는 5대5예요. 합병에도 그대로니까 5대5는 양도로 안 본다. 어떨 때 양도로 본다? 지분 변동. 4대6으로 잘랐다. 지분 변동하면 항상 양도는 과로 감소된 자라고요. 자, 그 다음 무효. 무효는 소유권 환원. 신탁 맡겼던 거 해지 소유권 환원. 그래서 명의신탁도 양도가 아니에요. 신탁자가 들어가면 양도가 아니다. 명의신탁도 양도가 아니다.
등기원인이 매매라고 찍혀 있어도 명의신탁은 세법은 이름만 빌려준 걸로 봐요. 그래서 신탁이나 명의신탁은 어떠한 명의신탁도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걸로 봐요. 세법은 양도가 아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무효는 양도인데 적법은 뭐다? 무효는 양도가 아닌데 적법은 사고 파는 걸로 봐요. 구체적으로 잔금 청산 전이에요, 후에요? 후. 잔금이 끝나면 계속 사고 파는 걸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 재산분할 아까 했고, 그 다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는 뭘로 본다? 가족 간의 매매신고는 웃기지 말라. 공짜다. 항상 증여, 추정이에요, 추정. 그래서 증여세를 물어야 돼. 입증 못하면. 추정이란 뜻은 증명하죠.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 증명하면 양도세로 가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증여, 추정. 괄호가 단 입증하면 양도로 봅니다. 지금요, 우리 그 여친 그 엄마는요, 이사를 8번 다녔어. 8번. 동탄투에서. 지금 집이 세 채 알아들었어요? 세 채.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서민들이었어, 처음에는. 남편 직장 다니고. 그럼 평범한 셀러리맨이야. 그럼 뭐 집 하나 있는 거 분명히 대출 받았겠죠, 그죠? 갚다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제2동탄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전세 살았대요. 전세가 싸니까. 그래갖고 그 차액을 갖고 재테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박사가 됐죠. 7, 8년 됐나 봐요. 집이 세 채.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와서 엄마는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내 기분 나쁘더라고. 다 능력에 한계가 있다. 네 엄마는 지금 홈플러스 캐샤잖아.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그럼 됐잖아. 자기 능력껏 살면 되는 거죠. 그죠?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밝히는 거야. 아주 그냥 구역질 나서 죽겠어. 엄마는 뭐 했냐 이거지. 자, 나 앞에 얘기했다가는 언쟁이 생기니까 얘기는 못하고 아주 그 듣기 안 좋더라고요. 자, 올라갑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저는 내년부터요 강의하는데 절대 집 얘기 안 하려고.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나 절대 집 얘기 안 해. 자존심이 상해 죽겠어. 나 오늘 이제 시험 끝나면 연습할 거야. 집 얘기하지 말자. 집 얘기하지 말자. 아들 얘기하지 말자.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자, 10페이지. 자, 1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매년 출제되는 거네. 무조건 출제. 뭐 위주로 공부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위주로. 자, 공제하는 목적은 뭐예요? 장특공제는 결국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죠? 왜 빼줘? 안 빼주면 안 파니까. 부동산 시장 동결 방지. 그러니까 쌓인 소득이 양도세를 깎아주면서 완화가 되네요. 자, 공제 대상. 잘하는 거 나왔다. 괄호 오랜만에 한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보세요. 장특공제는 뭐만 해줘? 토, 건, 조합원, 입주권. 세 가지만 해줘요. 부동산상 권리하면 안 돼. 권리 중에 조합원, 입주권, 원조합원만 해줍니다. 승계조합원은 안 해줘. 토가 뭐예요? 토지. 건이 뭐예요? 건물. 건축물 안 해요. 뭐 팔았어요? 건물 팔았잖아요. 건물 팔 때 시설물은 포함해서 팔겠죠? 건물. 자, 몇 년 이상 보유할 때만 해줍니까? 몇 년? 3년. 3년 이상 5년 하면 안 돼요. 3년. 기억이 안 날 때 뭐라고 그랬어 제가. 장기잖아. 점 하나 찍으면 장가. 몇 년에 한 번씩 가야 돼. 3년에 한 번씩 가야 되면 되는 거예요. 3년. 장가는 3년에 한 번씩 가자.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져요. 3년이라고 항상 3년. 진짜 이게 생물학적으로 2년도 길어. 그러나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으니까 끝까지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애들 보면서.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은 3년 보유는 언제까지 따진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집이니까 절대 양도일까지 하면 안 돼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3년 보유해야 돼요. 원조합원만 해주죠. 승계조합원은 투기목적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 공제 성격은 물적,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자, 공제 방법은 항상 장특공제는 어디에서 양도 가액하면 안 돼요. 차익에서 가액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공제한다?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자산별로 각각 공제. 계속해져요. 요건이 충족되면 소득별에 속지 말자. 그럼 여기에서 자산별로 각각. 이 각각을 잘 봐야 돼요. 각각. 각각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는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그 다음 나머지는 일반 부동산 2회. 그럼 이에는 1년에 몇 프로? 8%씩. 보유기간에 따라 이에는 몇 프로? 3%. 보유기간에 따라 3단, 8단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이죠? 그래서 최저 몇 프로? 8, 3, 24. 24에서 최대 80%까지 해줘요. 최대. 1년에 8%, 8, 3, 24. 10년 이상이면 80%, 5년이면 8, 5, 40%, 6년이면 8, 6, 48. 99단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상가 토지 나머지는 3%씩 3, 3, 9 하면 이상하니까 최저 10%. 이것도 한도가 있죠. 상가를 100년 보유하더라도 최대 30%. 이렇게 공제하는 것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는 용어를 쓰네요. 자, 그 다음 동일한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동일한 연도에 토지 팔고 주식 팔았다. 여러 개 팔다 보면 뭐다? 손해가 생길 수 있죠. 결손금. 그래서 주식은 손해가 나고 토지는 이익 났네. 그래서 토지와 주식은 합산할 수 있다 없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 양도소득금액은 소득별로 구분합니다. 소득별 구분은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하고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토지는 몇 호 소득이에요? 1호. 주식은 2호 자산이죠? 1번과 2번은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호끼리 합산하고 주식끼리 합산하고 파생상품끼리 합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주식이 아니라 건물이라면 같은 자산이죠? 토지와 건물은 같은 자산. 이럴 때는 뭐다? 합산한다로 바뀌는 거예요. 더하기 폐기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경우 주식은 손해났잖아.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차기라 그래. 2월.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양도세는 투기 목적이므로 올해 끝납니다. 내년 이익에서 공제 안 해줘요. 그래서 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과로가 없다요 없다. 자, 다음 적용배제. 역시 미등기. 근데 등기가 불가능한 건 해줘요. 미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거를 미등기로 파는 거예요.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법. 조정대상 지역 몇 주택 이상? 2주택 이상은 안 해줍니다. 그럼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사업하라. 그러면 제외. 그 다음 3번 비거주자가 1주택을 팔았죠? 이거 잘 들어요. 이거 24에서 80은 누가 팔아야 돼? 거주자. 거주자가 팔할 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비거주자는 세금 혜택이 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비거주자는 비과세도 못 받고 장특공제 받을 때도 일반 부동산처럼 해준다고요. 그래서 비거주자 1세대 1주택이 나오면 24에서 80을 해주는 게 아니라 10에서 30만 해줘요. 혜택이 적다고요. 안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를 안 해준다? 24, 80. 그럼 뭐는 해준다? 10에서 30은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뭐는 안 해줘? 국외 거. 이 장특공제는 국내 것만 해줘요. 물가상승분.
우리가 국의 물가 상승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국 외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 장특공제 배제.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장특공제네. 그 다음 비교하는 게 뭐다? 기본공제네요. 자,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세도 기본공제 받잖아. 형평성 유지. 그래서 기본공제는 기초공제죠? 기초공제니까 보유기간 상관없이 양도소득이 있는 모든 양도자산. 왜 모든 양도자산이다? 모든 양도자산 팔 때 통신비, 교통비 들어가죠? 모든 거를 다 해준다. 왼쪽을 물어볼 때는 토건 조만 해준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유기간 안 따져요. 왼쪽은 3년 따진다. 그리고 이거는 인적공제로서 역시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그리고 1번 어떻게 해주냐. 이거는 소득에서 뺍니다.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 장기는 지으시니까 자산별이고 얘는 소득별. 소득별로 얼마? 각각 연 250. 이건 뭔 뜻이다? 순서. 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연 250을 받으면 뒤에 거는 못 받아요. 그래서 소득은 어떻게 나눈다?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그래서 1호에서 250, 2호에서 250, 3호에서 250 이렇게 공제하는 것을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자, 그 다음 2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이 있다. 그래서 일반 소득과 감면 소득이 있을 때는 어떤 소득을 먼저 공제한다? 왜가 일반 소득이에요? 왜? 이게 일반 소득을 공제하되 순서대로 먼저 공제하되 순서대로. 앞에서 연 250 받으면 뒤에 거는 못 받아요. 반드시 2번지만은 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감면소득은 나중에 받아라.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감면소득을 먼저 받으면 일반소득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고. 옆에 1번, 2번, 4번은 기본공제는 해줘요. 1번만 같이 안 해줘. 옆에 2번, 3번, 4번은 장특공제를 안 해주는 거지. 기본공제는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전부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밑에 13번. 무조건 날아야 돼. 2월 과세 및 뭐가 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네요. 자, 이 암기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고 끝나자. 갑을병 뭔 뜻이에요? 증여 후 양도네요. 둘 갑은 뭐다? 증여자. 을은 뭡니까? 수중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갑과 을은 어떤 사이다? 배우자, 직계, 좀비성. 뭐를 증여해야 돼? 토, 건, 특만. 세 가지만 이 법을 적용해요. 갑을병, 가족간에. 자, 그럼 여기 볼까요? 갑이 1억에 취득했다.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8억이 됐어. 그럼 배우자는 15억에 팔았어. 병에게. 15억에 팔았다고요. 그럼 수중자가 배우자죠? 얼마 챙겼어요? 갑은 옛날에 1억 취득하고 증여를 하니까 평가하니까 8억이 된 거야. 그래서 15억에 팔았어. 그럼 15억 챙겼죠?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팔면은 취득가액이 1억이잖아. 그러나 배우자를 통해서 팔면은 취득가액이 올라가죠? 8억이 되잖아. 그럼 양도세 띄어먹잖아.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양도세를 띄어먹으니까 못 띄어먹게 만들려고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넘어간다. 2월 과세입니다. 그래서 2월 과세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 그래서 이 수중자는 무슨 세금 내야 돼? 증여세. 그리고 팔았으니까 무슨 세금 내야 돼? 양도세. 그럼 여기 보세요. 수중자가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얼마를 적어준다? 8억이 아니라 얼마를 적어주라고 그랬어요? 증여자 거 1억 이렇게.
그럼 취득가액을 왕창 낮췄죠? 그럼 혜택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따질 때? 보유기간. 보유기간 따질 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뭐 물어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그래서 보유기간을 따질 때는 여기에서부터 뭐다? 여기까지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한다고요. 이 세 가지가 뭐다? 2월 과세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이 수중자는 증여세도 내야 돼. 양도세도 이중과세잖아. 왜 저기를 누가 홀라당 지웠어요 또? 됐어. 자, 증여세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배우자는 증여를 인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서 공제를 해줘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이거 안 내는 거죠. 저거 설명을 해야죠. 필요경비에서 공제하는 거야? 밑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양도세 납세의무자.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갑이다 을이다? 을. 수중자. 그래서 수중자가 양도세 계산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수중자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 취득가액을 얼마로 바뀌어버려? 1억. 1억에 취득해서 15억에 파는 걸로 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둘 사이는 배우자니까 뭐 해버려? 이혼하더라도 취득가액은 1억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2월 과세를 적용해요. 5년 이내에 이혼하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모든 게 이해되는 거야. 죽으면 취득가액이 8억으로 바뀝니다. 공통사항이 뭐다? 죽어야지. 절대 안 죽어요. 그런 사람 치고. 이혼해야지. 절대 이혼 안 해요. 말없이 실행을 합니다. 죽는 사람도 내성적인 사람 말없이, 그죠? 노처녀가 혼자 살아야지. 순 거짓말이야.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이거 뭔 뜻이에요? 배우자가 15억 챙겼잖아요. 양도세 띄어먹고 못 띄어먹게끔 5년 1회를 했죠? 결국 15억 챙긴 거야, 돈을. 근데 이렇게 직접 팔아서 이렇게 줘도 되잖아. 배우자를 통해서 지가 챙길 수도 있고 직접 팔아서 돈 챙길 수도 있죠? 팔아서 배우자에게 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직접 팔았다 가정해서 계산하니까 양도세가 얼마 나왔냐? 5억이 나왔어. 2월 과세를 적용하니까 양도세가 4억이 나왔어. 그럼 법은 5억을 거둘까요? 4억을 거둘까요? 2월 과세를 적용한 것보다 적용하지 않는 게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올 때는 이해로 안 가고 이걸로 걷어. 결국 비교해서 큰 걸로 걷어가는 거예요. 자, 2월 과세 설명 다 했어요. 중심은 2월 과세 위주로 공부하세요. 첫 번째, 배우자 직계존비성. 두 번째, 토건, 특만. 그리고 과로는 몇 년 이내? 5년. 과로가 5년이에요. 5년. 자, 그 다음 과로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과로는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중자. 첫 번째 과로는 수중자예요. 두 번째 과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2월 과세는 계산만 옛날 거 없다. 그 다음 증여세 처리는 안 돌려주죠? 양도차익 계산 시 어디에서 공제를 한다? 필요경비. 필요경비에서 공제를 해버립니다. 세액 공제하면 큰일 나요.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그러니까 식이 없어져 버리니까 저거 투명하게 보이죠? 위에서 밑에서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취득가액은 누구 거로 적어준다? 증여자. 그 다음 장특공제와 세율 보유기간 따질 때도 누구 거? 증여자의 취득일. 증여자의 증여자 세 가지. 그 다음 조세부담에 부당한 감소요. 밑에 봤죠? 한번 읽어봐요. 밑에 봐요. 다시 시작. 2월 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적잖아요. 4억. 이게 더 커요. 직접 팔았을 때. 그럴 때는 이해를 적용하지 않고 이해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월과세가 큰 경우다, 적은 경우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큰 걸로 걷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매년 출제되는 거다. 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부당, 행위, 계산, 부인. 부인, 완이 있고 오전에 투는 했죠? 부인, 완이잖아요. 부인, 완.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이거는 배우자에게 준 거잖아. 그죠? 가족끼리 증여한 거야. 그럼 배우자에게 안 주고 형이 동생에게 주고 5년 이내에 양도하고 동생에게 줄 수도 있죠? 이게 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이번에는 뭐다? 동생을 통해서 양도세를 떼어먹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이쪽은 배우자를 통해서 양도세를 떼어먹는 거고 동생을 통해서 떼어먹는 것은 이월과세가 아니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우회양도. 동생을 통해서 우회양도한 다음에 떼어먹더라. 말귀는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잘 봐요. 이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뜻은 뭐다?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동생을 통해서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어떻게 한다? 부인한다. 그래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동생이죠? 동생이잖아. 동생 똑같아요. 병. 그럼 동생의 뭐를 계산해봐. 동생의 양도세와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죠? 그리고 양도세 계산해봐. 계산내서 합쳐보니까 1억이 나왔어. 근데 형이 직접 팔았다 가정하고 형의 뭐를 계산해 본다?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3억이 나온 거야. 그럼 이거는 뭐다? 동생을 통해서 우회양도한 다음에 얼마를 떼어먹은 거예요? 2억을 떼어먹은 거라고요. 직접 팔면 3억 나오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수중자의 조세가 큰 경우다, 적은 경우다. 적은 경우는 얼마를 양도세로 걷겠다? 3억. 이게 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그래,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겠다? 형이 직접 병에게 뭐다? 형이 직접 어떻게?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 법입니다. 수중자의 조세가 적을 때는 3억을 얼마? 1억을 안 걷고 3억을 걷겠죠? 그럼 3억을 거두려면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증여자가 직접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이렇게.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다. 그럼 똑같아. 이거 세 개는 똑같아요. 형이 판 걸로 보잖아. 똑같잖아. 그래, 이 세 개는 달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증여를 인정 안 해요. 돌려주고 끝내. 환급 돌려주고 끝내버려요. 돌려줘 버린다고요. 여기서는 증여를 인정 안 해. 동생은.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증여자 형이라고요. 형이 직접 한 걸로 보니까.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돈은 누가 챙겼어? 동생이 챙겼죠? 형 보고 내라 그러잖아. 형은 재산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양도세는 둘 사이는 뭐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월과세 세 가지는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누구랑 하는 거예요? 배우자 및 직계존 속 제외 형 동생. 그 다음 이거는 다 됩니다. 과세대상 다. 그리고 세 번째 과로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5년은 동일해요. 자, 그 다음 과로가 두 개잖아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증여자, 형. 왼쪽은 수중자예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연대 납세 의무 뒤에 가로는 있다 없다. 있다. 이월과세는 없다. 오른쪽은 있다. 그리고 증여세는 인정을 안 해. 부과를 취소하고 돌려줘. 환급하고 끝난다. 그 세 가지는 똑같잖아. 이월과세랑 똑같죠. 증여자. 이 법은 무조건 쓰는 게 아니죠.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 어떨 때 수중자의 조세가 증여자의 조세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왼쪽도 적은 경우예요. 적은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겠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3억을 걷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렵게 나왔을 때는 비교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뭐 위주로 공부하세요? 일단은 뭐 위주로? 이월과세로 공부하되 기억이 안 날 때는 요거. 요에는 똑같아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랑 세 가지는 이쪽과 이쪽은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똑같다고요. 세 가지는. 2월 과세만이라도 제대로 알자. 자, 11쪽으로 들어갑니다. 14번. 근데 이 중개업자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저도 수많은 제자가 있어요. 돈 버는 사람은 타고났어. 이게 성격이. 돈 버는 사람은 살살살 그런 것처럼 합리화 시켜놓고 그런 것처럼 뭐 참 대단한 그 실력자들이에요. 살살 거리면서 돈을 나오게 만들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야. 지금 오늘 비 오니까 우리 내 남자들 엄청 많아. 내 제자들이 지금 술 먹고 있을 거야. 일요일날 나와서. 일요일도 나와요. 집에서. 나와서 연구한다고요. 사무실 하나 별도로 만들어갖고 딱 한 다음에 거기서 놀아. 술 먹고 계속 놀아. 그리고 또 저녁 때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중개업소가 20개야. 왕따 시켜버려 2명은. 내가 저쪽은 왜 안 보느냐 그러니까 술도 못 먹고 어울릴 줄 모른대. 그래갖고 배제시켜. 그러니까 문 닫는 거야. 넉 달 딱 되면. 그게 어울릴 줄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성실만 하다고 이 사회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 참 그거 어떤 사람은 이제 술도 안 먹어. 종일 옆에 앉아 있어. 내 2달 전에 갔었어요. 낮에 일요일 5시에. 종일 옆에 있는 거야. 근데 왜 안 갔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다 가야죠. 참 그거 그래서 아주 심부름도 잘해요. 자, 11쪽으로 들어갑니다. 미등기 개정법이 있네요. 미등기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판다. 미등기로 팔면은 불이익이 있죠. 첫 번째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해요. 몇 프로만 해줘? 0.3%만. 사용권리는 7%인데 1%만 적용해요.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만 알면 돼. 토지건물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원래 사용권리는 7%인데 미등기는 1%. 뒤에 건 필요 없고. 그러나 계산공제는 국외 거는 안 합니다. 이거 추계 결정할 때 쓰는 거잖아요. 국내 것만 하는 거야. 국외는 X. 이런 용어 자체가 없다. 국내만 추계 결정할 때 순서 매각만기로 쓰면 계산공제 해야죠. 국내 것만 합니다. 국외는 이런 용어 없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미등기로 팔면은 불이익이 있다. 1번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배제. 그러나 국외 거는 장기는 안 해주는데 기본공제는 해줘요.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국내 것은 둘 다 안 해줘. 그러나 국외 거는 장기만 안 해줘.
기본 공제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국내 것은 70%. 그러나 국외 거는 70%안 써요.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써. 그럼 2번 옆에 저거 국외 거는 몇 프로만 써. 기본 세율만 쓰는 거예요. 국외 거는 2에만. 70%는 국내 지문이라고요. 이렇게 세율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기본 세율 6에서 42만 써요. 기본 세율 6에서 42 양도세. 그 다음 3번 비과세 감면 배제. 다 국외 것도 동일하고. 자, 그 다음 박스 미등기 양도서산에서 제외하는 거. 미등기로 팔았지만 제외. 등기된 걸로 본다. 그래서 1번 괄호가 뭐다? 괄호가 장기입니다. 단기는 바로 미등기로 봐요. 장기. 이거 뭐라고 그랬어?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는 잔금 청산까지 기간이 2년 이상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험에는 1번, 2번, 3번 불가능은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불가능은 미등기로 안 봐요. 등기된 걸로 봐준다 이거지. 그 다음 4번도 똑같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농지, 교환부나 비과세 이런 거는 농민지원 차원에서 미등기로 안 본다. 근데 5번 삭제. 5번이 개정법이에요. 폐지된 법이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상속받았다. 상속받았어. 할머니가 상속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사망했다고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미등기로 옆집 할아버지에게 넘겨. 할아버지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에 양도한다. 그럼 미등기로 넘겼죠? 바로 뭘로 본다? 바로 미등기로 본다. 미등기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세금 70% 맞아요. 근데 이게 상속이야. 상속. 이 할머니가 미등기인데 할아버지에게 양도하는 게 아니라 넘기려고 보니까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수용을 당한 거야. 수용을 당했다고요. 수용을 당하더라도 올해부터는 바로 뭘로 본다? 미등기로 본다. 옆집 할아버지와 형평성을 맞추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라고요. 상속. 등기를 아니하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됐다. 할아버지가 아니죠? 수용당했다. 올해부터는 바로 뭘로 본다? 미등기로 본다. 작년까지는 수용은 보지 아니한다. 올해부터는 본다로 바뀐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미등기로 양도하면 바로 미등기잖아. 수용당하더라도 올해부터는 미등기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속받았다. 수용당하더라도 상속 등기치고 넘겨라 이거지. 세무서에서 결국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거네. 자, 지금까지 뭐를 배웠어? 국내. 그럼 지금부터는 뭐를 배운다? 국외.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된다. 자, 국내와 국외를 비교해야 됩니다. 거주자의 정의는 뭐다? 국내의 주소 또는 일과세기간 1년 동안 181일 이상. 그럼 거주자는 국내 거 거주자 옆에 붙여요. 이거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거주자의 납세 의무자는 국내 거를 팔았을 때는 있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국외는 납세 의무자는 몇 년이 붙었을 때만 있다? 5년. 아침에 했잖아요. 괄호 5년. 왜 5년이에요? 4년까지는 봐주겠다 이거지. 5년부터는 납세할 의무가 있어요.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을 때 국외. 국내 것은 무조건 되고 과세 대상. 두 번째는 임차권은 국내 것은 채권임으로 등기돼야 돼요. 그러나 국외 거는 등기불문. 실질로만 따집니다. 등기불문.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차익의 계산. 국내 것은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추계결정. 옆에 적어 약자로. 추계결정은 순서가 뭐예요? 매감환기. 기본적으로 매감환기. 그러나 국외거는 원칙은 똑같아. 그래야 돈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나 예외. 확인이 안 되면 추계결정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바로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로 구합니다. 그래서 추계결정은 국내만 쓰는 거예요. 국외는 안 써요. 바로 시가로 구한다. 매감만기는 국내에서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매감만기를 만들어 놓게 시가로 바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여기 보자고요. 미국의 갑돌이가 미국의 부동산을 팔면 달러로 신고 납부했겠죠. 미국 법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뭐를 합니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를 할 때는 뭘로 신고하라 그랬어요? 원화. 우리나라는 뭐다? 신고서가 원화로 적혀 있어요. 그럼 원화로 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환율을 적용합니다.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법에 의한 환율로 계산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도가액 짝은 뭘까요? 수령일 현재. 표류경비는 나가는 거죠. 지출일 현재. 뭉뚱그려서 양도일 현재 그러면 틀려요. 수령하거나 이거는 뭐 짝이다? 양도가액. 지출난 현재는 뭐 짝이다? 표류경비. 뒤바뀌면 안 돼요. 양도가액은 받는 거니까 수령일 현재. 표류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로 간다고요. 자, 그다음 밑에 장기. 장기는 3년 보유할 때는 국내 것만 해줘. 장기는 물가상승이에요. 국외 거는 어떻게 한다? 배제 안 해줘요. 항상 장특공제는 국내 것만, 국외 거는 안 해줍니다. 세율은 이렇게 많고, 그럼 장특공제를 안 해주니까 국외 거는 세금이 많이 나오죠. 언제나 국외 거는 요걸로만 가. 70% 없어요. 40% 없어요. 6에서 42만 갑니다. 그래서 6에서 42. 그래서 국외 거는 70 없어요. 40 없어요. 50 없다고요. 장기를 안 해주니까 국외 거는 언제나 뭐다? 6%에서 42. 이거 적으세요. 6%에서 42. 그러니까 70%는 우리나라만 써요. 자, 분납은 똑같고. 자, 이중과세.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미국에도 세금 냈고 우리나라에도 세금 내면 이중과세잖아. 알아들었나요? 이중과세니까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해줍니다. 어떻게?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증빙서류가 많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뭐다? 선택하여 끝까지 적어요. 적용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유리한 쪽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국외를 반드시 비교한다. 국내는 뭐만 알면 돼? 여기 보세요. 몇 년 이상? 5년 이상. 두 번째는 장특공제를 안 해준다. 세 번째는 믿은 게 없다. 알아들었나요? 믿은 게 없다고요. 국외는 잠시 쉬었다 하죠.